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온누리 만나쇼. 네, 안녕하세요. 온누리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현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죠. 네, 보안상 나라 이름 대신에 히말라야 지역이라고만 말씀드릴 텐데요. 그곳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계시는 서사무엘 선교사님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사무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잠시 우리 서사무엘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반짝반짝 빛나는 프로필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서사무엘. 사역지 히말라야. 출생지 경남 통영. 가족상 한국에 있는 아들. 각각 미국과 헝가리에 있는 두 딸. 과거 직업 경찰관. 시골에서 자라면서 자연에 대해 유난히 질문이 많은 아이로 자람. 중학교 교사였던 아내를 만나 2달 만에 결혼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승승장구했음. 그러나 결혼 생활 6년 만에 하나님은 아내를 데려가심. 그럼에도 아내 생존 시 가족 모두가 서약한 선교에 대한 약속을 지킴.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전반부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후반부는 선교사가 되어 전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심. 가장 오지로 가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음이 복이라 생각하시는 그 삶으로 감동을 주시는 히말라야 선교사. 오늘의 주인공 서사무엘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미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네, 제 딸이 네. 뉴욕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보고 싶고 해서 네. 오랜만에 제가 한번 왔죠. 네. 따님 만나러 오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그 뉴욕에 계시는 따님 얘기도 하셨는데 그 온 식구가 전 세계에 흩어져 계세요. 지금 또 다른 자제분들도 계시죠? 예, 제가 아들 하나, 딸 둘인데요. 네. 첫째가 아들이에요. 네. 셋 다 대학생인데 예.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8월 달 되면 또 인도로 교환학생으로 갈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둘째가 이제 딸인데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네. 셋째 막내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지금 헝가리 교환학생으로 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저는 히말라야 지역으로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러시고요. 다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가족 이렇게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게 정말 어떻게 그러시네요. 정말 네 분이 다 그렇게 흩어져 있기가 쉽지 않은데 무슨 한번 만나시면 무슨 유엔 총회하는 기분이시겠어요. 예, 그런 기분이죠. 네. 네.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게스트의 입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이름하여 입풀기 OXP. 네,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재빨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O. 나는 오랜 경찰 생활에서 온 버릇을 가지고 있다. X. 다음 질문인데요. 나는 눈물이 많은 편이다. O.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고분고분한 학생이었다. O. 예,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O라고 하셨어요. 네. 이렇게 아주 뭐 반듯하고 정확하고 항상 이렇게 좀 줄을 세우셔야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좀 성격상 그렇고요. 예. 정확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죠. 예. 예. 그래서 그 경찰 생활에는 그런 성격이 필요한가요? 사실 경찰을 되게 오래 하셨는데 그게 뭐 경찰 생활을 하시면서 온 뭐 특별한 버릇은 또 없다고. 네, 없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제가 좀 정확하고 좀 스트릭한 부분이 있을 때는 네. 저 사람은 경찰이었기 때문에 저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네.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 들을 때 좀 억울한 마음을 가지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네. 네. 또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제가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오랜 생활 경찰하면서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문화를 철저하게 제가 배격을 하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를 표현할 때 그랬어요. 가장 경찰답지 않는 경찰. 네. 예,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예. 예. 그 경찰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어떤 면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일단은 직업상 터프하지요. 예. 네. 거칠고. 아무래도 예. 예. 왜냐하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범죄자들을 다루다 보니까 네. 예. 그 와일드한 성격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네. 내가 목소리가 커야 되고 맞아요. 예. 또 거치는 말이 나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제가 철저하게 공과사를 구별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필요적절하게 제가 그런 말과 어투를 태도를 사용하고 하시고.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는 양면성을 보이죠. 그래서 제 네. 친구들이 가장 경찰답지 아니, 않으면서도 가장 경찰다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건 이제 본인이 노력을 하신 거네요. 노력을 한 거죠. 네. 맞아요. 너무 경찰이 그게 몸에 또 배다 보니까 예. 일반 생활에서도 그게 드러나기가 쉬운데 예. 그 노력으로 그렇게 커버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보통 군인이나 경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희생자일 경우가 많은데요. 예, 예. 그 왜 딱딱하게 이렇게 조직에서 이렇게 다루듯이 그렇게 예. 다룰 때가 있잖아요. 예, 예. 아이들한테 그러면 없으셨겠어요. 그런 면이 안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제가 그렇게 또 양면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경찰은 거칠은 사람으로 표현돼야 하며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가. 저는 제 한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 업무적인 태도에서 경찰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또 다른 면을 제가 보여주고 네. 싶었어요. 좋은 본보기를. 예, 좋은 본보기를. 예. 그래서 제가 경찰의 문화를 제가 철저하게 배격을 한 것이죠. 네. 그럼 나는 눈물이 많은 편이다 네. 하셨는데 감성이 좀 풍부하신 편이신가 보죠? 제가 본래는 제가 문학 청년이었어요. 예. 예, 문학의 길을 걸어가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20대 때. 예.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길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글을 쓴다, 예술 네.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저 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면이 있어야 된다. 예. 예. 타고나는 그렇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제게는 그런 것이 좀 부족했어요. 좋아는 하셨지만 예. 타고난 정도는 아니다. 예. 그것을 내 삶에 향유하고 누리는 정도지 예. 그것을 내 본업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네. 한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그래도 그런 감성이 있으시니까 눈물이 많으신데 눈물이 많은 게 경찰 생활 하실 때는 좀 불편한 면도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찰에 이렇게 불려온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막 불안한 예, 상태에서 그렇죠. 예. 무언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1대1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추궁해 나갈 때 그 사람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정확한 말을 하지 않아요. 예. 뭐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또는 그렇죠. 핑계를 대고 그러면 저는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해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 진실을 캐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제가 뭐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대접하면서 인간적인 면으로 돌아가고 또 제가 본래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걸어온 삶의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상대방이 그것이 그냥 녹아나는 거예요.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예.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네. 나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대하는구나. 그러네요. 이걸 느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놔요. 네. 네, 그러고는 나중에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만큼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네. 내가 참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가 참 당신 같은 경찰관을 내가 처음 보았다. 참 고맙다. 네. 이런 경우를 제가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강한 바람보다 따뜻한 햇볕이 외투를 벗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따스함으로 다가가셨네요. 예, 그것이 이제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내 본래 심성, 그렇죠. 감성이 나오니까. 풍부함이 오히려 경찰 생활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은 딱딱한 것이 아니다. 그렇네요.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아주 그 좋은 수사 기법이긴 하네요. 예. 결국은 좋은 수사 기법이었는데 기법이 예. 됐지만 의도한 거는 아니셨다고. 예. 근데 이제 수사 기법상 그런 프로파일러를 하는데 네. 그 고도의 훈련을 받은 프로파일러는 직업상 네. 그 범죄자를 다루는 거지만 저는 공감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본능상 예.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 것이 그렇죠. 어찌 보면 프로파일러 이상의 효과를 내는 그러면 거죠. 그 외에 진정성이 통한 거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으로 나는 고분고분한 학생이었다. 예, O라고 하셨어요. 네. 모범생이셨어요? 일단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고를 친 적도 없고 네. 또 나쁜 짓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선생님 말씀에 순종적이었고 네.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요청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제가 외면하지 않고 항상 들어주려는 네. 입장이었고 또 늘 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고분고분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 또 감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뭐 모범생으로 잘 수능하는 예. 그런 면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예. 하여튼 우리 OX 퀴즈로 우리 게스트 이제 입이 좀 풀리셨죠? 예. 아주 편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도 좀 감을 잡았습니다. 네. 예. 또 이제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정말 그 경찰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예. 참 좀 이력이 좀 특이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경찰이 처음에 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문학 청년의 꿈을 접고 정말 제가 되고 싶었던 것이 교사였어요. 예. 제가 가르치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고 네. 예. 지금도 가르치는 일을 참 좋아해요. 예, 네. 선생님 하셨으면 너무 잘하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 예, 국어 선생님이 네. 제 꿈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혼하고 제 아내에게 그랬죠. 내가 사실 교사가 꿈이었는데 내가 교사가 되었다면 나는 결혼 안 했을 거라 그랬어요. 오.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주 한적한 시골 학교에서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교사가 되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내가 만약 피아노를 배웠다면 나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충분히 그렇게. 만족스러우니까. 피아노에 예, 또 예. 빠져서.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 참 예술적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요. 그 음악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따님이 음악 전공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저희 아내도 음악 교사였고.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사범대학을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였어요. 네. 그래서 교사가 되는 길을 이제 접고 한동안 좀 방황을 했죠. 근데 사범대학교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 그 돈 마련이 힘드셔서요? 예. 그마저도 국립이지만 그마저도 힘들어서 대학은 아예 포기하고 예. 꿈을 접었죠. 네. 그러다가 제가 뭐 그냥 길지는 않지만 한 3, 4년 정도 방황하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경찰에 입문하게 된 것이죠. 네. 그냥 바로 직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경찰도 참 하는 일이 다양하잖아요. 예. 그럼 어떤 지역에서 뭐 어떤 일을 주로 하신 거예요? 경찰 생활 하시면서. 저는 이제 경찰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통영에 있는 이제 경찰관서로 오게 됐죠. 예. 오면서 사실 경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학교 은사 선생님이 너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경찰에 들어갈 것을 제게 권유를 해왔어요. 예. 네. 그 순간 속마음으로 굉장히 제가 서운했어요. 아니 선생님이 나를 아낀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직업을 추천할 때 경찰관을 추천하느냐. 저는 경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그래요? 심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멋있는데. 예. 저는 봉사하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었고 뭔가 억울하게 당하신 게 있으셨어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네. 경찰이 측은해 보이고 네. 되게 할 것이 없으면 경찰 하는구나. 저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특이하시네요. 예. 그래서 은사님이니까 그 뜻을 거절하지 못하고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일단 경찰학교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가서 일주일만 일단 갔다가 나오는 걸로 제가 마음을 먹었죠. 네. 그래서 일주일간 이제 경찰학교에 있으면서 일주일 안에 확 바뀌어버린 것이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그것이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했다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는 네. 것이죠. 일주일 만에 경찰이 어떤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경찰은 마냥 그렇게 거치는 직업은 아니구나. 또 제가 한 신앙인으로서 이 악을 다스리고 제압할 수 있는 국가의 공권력을 내가 부여받았다는 것. 이거는 그 어떤 직업보다도 보람되다 이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런 공권력을 가지고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범죄자를 다스린다는 것. 이것만큼 좋은 직업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네. 그 일주일 만에 나오고자 했던 그 뜻을 접고 거기서 정말 제가 평생 경찰관이 되고자 제가 각오를 한 것이죠. 와, 극적으로 마음을 바꾸셨네요. 네, 예. 예. 여러분은 지금 AN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순경에서 시작해서 무궁화 2개인 경감이 되기까지 예. 초고속 승진을 하셨는데요. 예.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예, 저는 경찰 대학을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일반 경찰학교를 나왔는데 누구나 졸업하고는 순경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스타트가 좋았던 것은 경찰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차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 1, 2, 3등으로 졸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없는 한 경찰서장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것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통영으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좋아하는 직업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네. 예, 내가 봉급이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예. 네. 정말. 네. 네. 또 보너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느 달에 보너스가 나온지도 몰랐어요. 네. 매일 그냥 야 우리 보너스가 언제 나오지? 아니 어떻게 매일 그렇게 모르겠어요. 보너스가 몇 달 나오는 거 몰라요. 나 몰라. 나 관심 없어. 네. 저는 정말 그 마음만큼은 봉급이 없어도 하고 싶은 예. 그런 열정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으셨겠네요. 너무 좋았죠. 하는 매 순간순간들이 너무 좋았고 또 경찰 조직이라는 것이 매 2년마다 승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시험을 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자기 위에 TO가 없으면 평생 가도 승진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자리가 예. 나야지 되는데. 예. 이 경찰관은 무조건 시험을 칩니다. 네. 필기 시험이에요? 필기 시험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인사고과 성적도 있지만은 있죠. 그것은 제가 뭐 아주 잘 돼 있기 잘했어요. 때문에 네. 시험을 치면 그냥 이상하게도 시험 칠 때마다 합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초고속 승진을 했죠. 네. 순경 출신이 17년 만에 무궁화 2개를 달았다? 이건 굉장한 것이죠. 네. 예. 근데 본인만의 그 특별한 비결이 예.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 비결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은 없어요. 네. 없고 철저하게 제가 뇌물을 거절했습니다. 네. 시험 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시험 네. 성적은 50%고 네. 나머지 인사고과 이제 근무 성적, 근무 성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리 시험을 잘 쳐서 50점 만점을 맞더라도 네. 나머지 인사고과 성적이 나쁘면 그렇죠. 또 그렇겠죠. 합격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는 곳곳마다 철저하게 뇌물을 내가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주변에 알려지면서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많은 좋은 소문들이 난 것이죠. 네. 예. 근데 좀 뇌물을 받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솔직히 많았습니다. 경찰 직업상 네. 어려운 사람이 돈을 줘서라도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자행이 되죠. 네. 제 같은 경우에도 오늘날 출근할 때 아파트 문을 나서게 되면
그 우유를 넣는 구멍이 있잖아요. 동그란 네. 구멍. 네. 거기 그 봉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누가 넣는지도 모르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봉투를 갖고 누가 넣었지? 근래 제가 저한테 어려움 당한 사람은 누구지 하고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이걸 주었구나 하는 걸 생각이 들죠. 네. 그럼 그걸 저는 그 사람에게 도로 돌려주는데 마음 상하지 않도록 네. 제가 이러한 것은 제가 받은 거와 다름없이 생각할 테니까 기회가 닿으면 당신이 나에게 도움받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기억했다가 도와줄 테니까 네. 이거는 그냥 받으라면서 편지를 적는 거죠. 네. 저는 그 편지를 적으면 꼭 석 장을 복사를 해요. 네. 네. 예. 그래서 원본은 내가 내 앨범에다가 넣고 네. 사본 복사한 그 석 장은 우리 아들 하나, 딸 둘의 앨범에다가 항상 꽂아주는 와. 것이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빠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누구였지, 어떤 사람이었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서 그런 아빠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정직한 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아이들한테 너무나 생생한 교육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아빠가 그 편지를 사본을 돈을 돌려주면서 그렇죠. 쓰신 편지를 복사해서 주시면 예. 굉장히 독특한 그 교육 방법이셨네요. 어떤 그 말로 하는 교육보다 그렇죠. 굉장히 세상을 살아갈 때 아빠의 그 어떤 가치관이나 예. 생각을 그런 거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그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그 앨범을 보면서 지금도 그래요. 얼마 전에 여기 왔어도 아빠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아빠 같은 경찰관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앨범을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때 선물로 주고 싶어요. 네.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경찰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맑은 물이시잖아요. 맑은 예. 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거를 또 좀 미워하는 예. 예,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게 승진에 또 방해가 된다든가. 그렇죠. 있습니다. 난 네.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서 내가 참 불편하다. 예, 그런 예. 게 스토리나 영화 보면 종종 나오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경우를 그래서 당했죠. 왜 어떤 나 혼자 이렇게 깨끗한 걸 참 유지하기가 예. 그게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에서 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예.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어려워하고 또는 저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노력한 점이 많았어요, 예. 사실은. 네. 불이익을 당한 적도 있고요. 네. 한 번은 제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뇌물을 받아서 나도 좀 쓰고 위에 사람들에게도 좀 드리고 예. 이런 관행적이 있었는 건데 예. 그것이 일시에 끊어지니까 네. 저 사람을 좀 내가 좀 힘들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음.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직장 상사를.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가장 한직으로 저를 보냈어요. 네. 네. 예. 그 교육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뭐 2개월 교육, 3개월 교육 있는데 네. 가장 긴 1년짜리 교육을 나를 보내더라고요. 네. 네. 처음에는 제가 왜 교육을 갔는지 몰랐어요. 나중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서 내가 그렇게 좌천되다시피 1년짜리 교육을 그냥 간 거예요. 네. 그걸 내가 교육 간 지 한 석 달 만에 그걸 알았던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억울해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참고 그 교육 가면 또 교육 성적이 나와요. 네. 1년간. 예.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1등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년간 졸업하면서 또 내가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상장을 그냥 경찰서장님한테 딱 그리고, 보여본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그런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또 경우를 그렇네요, 정말. 겪었어요. 네. 예. 이 경찰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시다면요? 있죠.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근무를 하는 지역에서 한 억울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네. 네. 전화를 받았어요, 하루는. 예. 그래서 대구에 사는 시각장애인인데 얼마 전에 내가 통영으로 구경을 갔다가
한산도나 여러 섬들을 보기 위해서 내가 안내견을 데리고 제가 유람선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유람선을 타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유람선을 타지 못하게 했습니까? 하니까 그 회사 직원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섬을 구경할 수 있냐면서 배를 승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제 안내견을 훈련받은 안내견을 데리고 갔는데도 거부했다 해서 그러면 제가 그걸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니에요. 제가 억울해서 하소연을 한 것뿐이지 그냥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를 다시 추적해서 그분에게 다시 전화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풀어드리려고 경찰관을 됐는데 국가에서는 제게 힘을 주었는데 그걸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걸 나에게 신고를 해주세요. 당신이 신고해주지 않으면 내가 인적사항이나 모든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설득을 해서 신고를 받아서 그때 제가 사건을 접수해서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사람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저는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경찰관이 된 것도 내가 악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국가의 공권력을 내가 주었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 당신같이 억울한 사람을 내가 억울함을 풀어드린 것이니 그렇게 아시고 그때 있었던 습습한 마음들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셨겠네요. 그분은 그냥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다니 깜짝 그렇죠. 놀라셨겠어요. 그래도 이런 게 정말 정의롭게 해결이 돼야 또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것 그리고 같아요. 그 시각 장애인 분이 신앙이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각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도 아마 신앙인이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게 확실하게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선교사님께서는 역사 공부가 취미라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역사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제가 청년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고요. 그거는 다른 계기가 아니고 제가 통영에서 살면서 통영에 최초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런 의문이 어느 날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통영의 복음의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결혼하던 첫 해에 이제 여름방학 때 제 아내가 교사였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제가 휴가를 얻어서 배낭을 메고 아내와 함께 통영에 있는 많은 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통영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체록도 하고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고 그것이 이제 통영의 역사를 이제 발굴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을 내가 집필을 하게 되었고 지금 책도 내신 거예요? 통영의 역사에 대해서. 통영은 이제 호주에서 오시는 선교사분들이 통영의 복음 역사. 통영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지가 제가 1990년도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 호주 선교사 역사를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시네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선교사 되실 마음은 없으셨어요? 마음은 없었죠. 없었는데 그냥 역사 공부를 하다가 그분들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호주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이 미개한 나라 조선에 와서 젊음과 인생을 바친 것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선교사로서 그 호주 선교사님은 그때만 해도 정말 통영은 정말 시골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거기까지 오시게 됐나? 이게 도시도 많이 있고 그래도 큰 지역도 있었을 텐데. 본래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경남 지역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한 발 앞서서 들어왔는데 예양협정이라고 해서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과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협정을 맺은 것이죠. 부산 경남을 호주 선교사에게 이제 위임을 한다는 것, 서로 경쟁하지 않고 중복된 사역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굉장히 아주 신사적인 협정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독교 역사에서 예양협정이랍니다. 예를 갖추고 양보하는 협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과 경남을 맡았는데 5개 지부를 만든 거죠. 부산, 마산, 진주, 거창, 통영. 그래서 통영이 그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예. 그 공부를 이제 하시다가 통영 호주 선교사 기념 사업회 그것까지 만드셨어요. 예. 어떤 마음으로 만드신 거고 어떤 일을 하시나요? 결국은 제가 호주 선교사 공부를 하다가 선교사가 됐는데 통영에 호주 선교사들이 집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물론 이제 비어 있는 집이죠. 네. 1941년도에 철수를 했는데 오랫동안 영국식 빨간 벽돌 집이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통영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향수가 다 있어요. 종교 유물을 떠났어요. 네. 근데 하루는 제가 통영이 인구 대비 예술 가수 세계 1위거든요.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자, 유치환, 네. 박경리, 유치진, 음악의 윤희상, 김상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그 예술가들이 다 통영 출신이에요. 그분이 통영 출신이세요? 예,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통영 사람들도 왜 통영이 많은 예술가들이 배출됐는가는 모르는 거예요. 네. 네. 다들 하는 얘기가 통영이 아름다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아름다운 곳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통영만 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이제 제가 신문에다 글을 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통영을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됐는가? 그 밑바닥에는 호주 선교사들의 교육이 있었던 것이죠. 네. 네. 유명한 진명유치원을 100년 전에 설립을 해서 통영의 모든 예술가들이 거기서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최초의 근대식 어렸을 교육이죠. 때부터. 어렸을 네. 때부터. 현대 작곡가 5인 중에 드는 윤희상 선생. 물론 이념적인 논쟁에 아직도 휘말리고 있긴 하지만 음악가로서는 현대 5손가락 안에 든기도 하죠. 네. 그분도 역시 약 90년, 100년 전에 호주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영국제 피아노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네. 거기서 음악적인 이제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의 이제 제가 그 호주 선교사들의 역할을 제가 신문에 기고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레스토랑이나 어떤 여러 공간에다가 그것을 제가 게시를 해서 통영의 예술가들이 많은 이유를 제가 많이 알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통영의 근대화의 모체가 되었던 호주 선교사 집이 30년 전에 흘려버렸어요. 네. 예, 산업화되면서.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복원하려고 사단법인을 발족을 시켰죠. 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 역사의 유적처럼. 예. 진짜 단순히 그 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서 주는 그 의미가 또 상당하니까 예. 그 영향력이 사실은 그런 통영을 또 만들어 온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그 통영에서 사셔서 그 예술적 감성을 받으신 건가? 그럴 수도 그런 있겠네요. 영향도 많이 예. 있죠. 사실은 네.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 네. 또 선배 예술가들이 그 아름다운 시를 읽고 또 그림을 보며 하면서 제게도 있었던 어떤 예술적 감성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경찰 생활을 오래 하시고 온누리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